미세먼지에 도움이 되는 공기정화 식물과 건조한 실내를 촉촉하게 만들어줄 가습식물 등 다양한 식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특별한 자태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식물이 있다는데, 그러니까 일반 꽃보다는 훨씬 더 예뻐요. 일반 꽃보다 예쁜 식물? 기분이 좋아지고요. 고민거리가 없어져요. 이거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 스트레스도 날린다? 대체 어떤 모습의 식물이기에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은 걸까? 화초로 인식되던 식물에게 애착과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반려 대상이 된 것인데, 이 반려식물로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청년을 찾아 경기도 양평으로 향한 제작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한국농업방송에서 나왔는데요. 저희 혹시 여기에 반려식물이라고 키우시는 분이 있다는데. 네, 제가 그 반려식물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반려식물 농장을 운영하는 청년농부 나현우 씨. 반려식물은 도대체 뭐예요? 지금 여기 보이는 얘네가 반려식물, 다육식물이에요. 이것들이 다육이라는 애칭으로 새로운 반려생물 대열에 오른 다육식물. 다육이가 왜 반려식물이라 그런 거예요? 반려동물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가꿔주면서 키우는 식물이고요. 특별히 뭐 이걸 식용이나 약용으로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가꿀수록 더 예뻐지고 더 예쁜 색깔이 드는 그런 식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몇 센티미터 안 되는 아기자기하면서도 토실토실한 다육식물부터 시원하게 뻗으면서도 큼직큼직하고 식물이라 상상할 수 없는 독특한 모습의 다육식물까지 다양한데, 이 다육이로 그러면은 연 매출은 한 어느 정도 하고 계세요? 저희가 대략 1년에 2억 정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육이로 연 매출이 2억 원? 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당연히 여기 있는 게 다는 아니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작진의 걱정과 달리 자신 있게 키우고 있는 다육이들을 보여준다는 부자 농부. 따라 들어가 보니 하우스 안에 끝도 없이 펼쳐진 모습. 잎의 크기도 모양도 색깔도 각양각색인데, 설마 이게 전부 다 다육식물인 걸까? 다육식물이라는 거는 잎이나 줄기 또는 뿌리에 많은 양의 물을 저장하고 있는 식물을 다육식물이라고 하고요. 얘들은 꽃을 보는 식물은 아니고요. 저희는 꽃은 다 잘라줍니다. 꽃이 아니고 얘네 자체 이 모양이 더 이렇게 단단해지고 색깔이 예뻐지는 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 없다고 해서 얘네가 꽃이 아닌 게 아니고 얘네 자체가 예뻐지는 걸 보시는 식물입니다. 일반적으로 봄이나 가을에 잎이 빨강, 보라, 분홍색 등으로 물들기도 하는데, 이때 물이 잘 들면 정말 예쁜 꽃 같아 보이기도 한다는 다육이.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다육이를 키우고 있을까? 저희가 취급하는 게 한 500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못해도 10만 주는 되지 않을까요? 하우스 동은 5동, 대략 한 600평, 650평 정도 될 겁니다. 시가 5억 원에서 7억 원 사이 정도 될 거라고 짐작은 합니다. 다육식물들이 7억 원어치? 대부분 햇빛을 좋아해 하루에 최소 6시간의 햇볕을 봐야 한다는 다육식물들. 그중 인기가 많은 다육이는 따로 있다고? 많이 키우시는 분들도 꾸준히 좋아하시고 처음 키우시는 분들도 선호하시는 품종입니다. 라울이라고 합니다. 라울. 봐도 질리지가 않고요. 얘들은 크면서 그러니까 분재처럼 수영을 자기가 알아서 잡습니다. 그래서 그 수영에 따라서도 매력이 좀 달라지고요. 이거는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어떤 건지 아시나요? 많이 봐온 비주얼인데? 이건 파인애플 아니에요? 네, 파인애플이라고들 많이 부르시는데 정확한 명칭은 괴마옥이라는 품종이고요. 이제 보시면 요 옆에서 이렇게 새끼를 답니다. 그렇게 해서 모양이 예뻐지는 아이고, 아마 뭐 흔하게 보시던 품종은 아닐 것 같아요. 얘들도 건조한 걸 좋아하고 햇볕을 좋아하고 다만 일교차는 많이 날수록 좋아요. 예쁘고 귀여운 모습으로 사랑받고 있는 다육이들을 제치고 최근 인기 상승 중이라는 다육이도 있다는데, 요즘에 한창 유행이
불기도 하는 식물인데요. 조약돌 같아요. 그렇게 보이죠. 조약돌 같다 하시는 분도 있고 말발굽 같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요거는 위트버젠스 당초문이라는 품종입니다.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거는 시세로 따지면 대략 200만 원 정도. 이 조그만 다육이가 200만 원? 손톱만한 잎들이 모여있을 뿐인데 200만 원이라니? 얘들은 한 알 한 알의 가격을 따지는데 대략 이게 한 알에 15만 원 정도의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 와중에도 그 한 알 한 알에 올려있는 그 위에 보이는 무늬나 혹은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품종이 나뉘고 그 무늬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얘는 무늬가 더 진하고 색깔도 진하죠. 반면에 얘는 무늬도 별로 진하지 않고 색깔도 그렇게 예쁘지 않습니다. 얘네의 원산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나미비아인데 국내에는 지금 많이 있는 품종이 아니고요. 얘네가 번식하는 방법이나 이제 그 생김새가 워낙 특이하기 때문에 희소성도 높고요. 잎의 무늬와 색이 진할수록 희소성이 높아지면 그 몸값도 함께 높아진다고. 여기에서 그러면 200만 원보다 더 비싼 게 있어요? 있죠. 더 200만 비싼 원보다 것도 비싼 게 있죠. 있거든요. 네. 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이 중에 있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둘러봐도 그저 평범해 보이는 다육이들 뿐인데. 바로 요게 500만 원짜리 다육식물 레드에보니 금입니다. 500만 원? 손바닥보다 작은 이 다육이가 자그마치 500만 원? 왜 비싼 거예요? 얘들은 돌연변이가 온 거예요. 그래서 입장에 엽록소가 부족해서 이렇게 하얀 줄이 들어온 거고요. 그게 들어오는 정도나 모양에 따라서 가격이 더 비싸지거나 좀 더 싸지거나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모양이 많이 변하진 않아요. 그 모양 유지하면서 사이즈가 커지고 대신 이제 자구라 그래서 새끼를 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새끼를 통해서 번식을 하게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고가가 되겠죠. 세계에 5천 원인 저렴한 다육식물부터 200만 원, 심지어 500만 원까지 종류만큼 가격도 천차만별인 다육이들. 그런데 이 많은 다육이를 관리하는 사람은 단 둘뿐이라는데. 이거 좀 내가요. 직원의 지시 한마디에 바로 행동 개시하는 부자농부. 대표님, 네. 옆에 이렇게 같이 일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저희 그 제일 오래된 직원이세요. 오래된 직원분이세요? 저희 어머니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님이세요? 네. 어머니 저 아드님하고 그럼 같이 이렇게 운영하고 계세요? 네. 사실 부자농부의 다육이 사랑은 어머니부터 시작된 것이었다고. 제가 처음에 이거를 퇴직하고 놀이삼아 해보려고 시작을 했다가 이제 하고 싶다고 흙을 만지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해서 오래 고민하다가 이제 이렇게 같이 하게 됐는데 잘해요. 저보다 훨씬 더 빠른 것 같아요. 제가 16년 차 매니아인데 저보다 전문적 지식이 더 많아요 이제. 어머니를 넘어선 전문가가 된 부자농부. 햇볕이 뜨거운 대낮 하우스박 포대에서 뭔가 꺼내는 부자농부. 대체 뭐 하고 있는 걸까? 이 포대 저 포대에서 여러 종류의 흙들을 가져오는 모습. 그 사용하는 흙을 만들려고 제 재료들을 배합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농장들이 쓰는 흙이랑 조금 달라가지고 저희가 직접 다 섞고 있어요.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머릿속 지식을 몸으로 실천하라. 하얀 흙도 넣고 굵은 흙도 넣는데 이렇게 섞는 흙들의 종류는 뭘까? 종류가 좀 여러 가지예요. 가격대도 좀 고가인 흙들이고 주된 베이스는 강모래예요. 왕사라고 불리는데 강에서 뜬 굵은 모래가 들어가고 산에서 채취한 산마사가 약간 들어가고요. 그리고 상토 조금, 펄라이트 약간, 그리고 이제 제일 가장 고가로 들어가는 건 산야초라는 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10리터 한 포에 12,000원 정도 합니다. 1년에 한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흙값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흙값으로 많은 비용을 투자하지만 그는 오랜 실험과 연구 끝에 이 5가지 흙들의 황금 비율을 찾아냈다고. 이 흙을 결정하는데 한 4년 정도 걸렸어요. 이 흙 저 바꿔보다가
흙재료를 잘못 골라서 식물이 죽은 경우도 많았고, 최종적으로 이 흙으로 하게 된 게 뿌리 내림이 제일 좋고, 이제 다육식물 같은 경우는 흙이 굳어버리면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끝까지 이거는 몇 년을 써도 굳는 흙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비율을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나현우 부자농부가 배합한 이 흙은 최소 2, 3년이 지나도 굳지 않기 때문에 다육식물이 뿌리를 내려 자라기에 최적의 조건을 가진 다육식물 전용 흙이다. 잠시 후 어머니와 함께 어디론가 향하는 부자농부. 어디를 가나 했더니 모자가 나란히 앉아 중요한 작업을 하는 중이라는데, 아까 배합한 흙에 잎을 총총히 씹는 모습, 두 사람은 대체 뭐 하는 걸까? 다육식물을 번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엽삽이라 그래서 잎을 뜯어서 무성 번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주에서 잎을 훑은 다음에, 이게 잎의 끝쪽에 제일 안쪽에 생장점이 있고요. 잎을 뜯었을 경우에 그 생장점에서 이렇게 식물의 새로운 얼굴이, 눈이 틉니다. 거기서 이제 얼굴이 트면 흙으로 옮겨주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생장점과 함께 뜯은 잎에서 눈을 틔우고 흙으로 옮겨 6개월 정도 재배해 새로운 다육이를 탄생시키는 번식 방법. 이게 집에서도 해요? 하실 수는 있어요. 하실 수는 있는데, 저희가 잎을 뜯을 때는 식물 본체에 상처가 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모주를 잃을 각오를 하고 뜯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생잎을 뜯진 마시라고 권하고 있어요. 사실 이 번식 작업은 잘못하면 애지중지 키운 모주를 잃을 수도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권하지는 않지만, 분갈이 때 떨어진 잎으로 시도해보는 것은 괜찮다고. 그날 오후, 다육이들을 보면 힐링이 된다며 기분 좋아진다는 손님들과 달리 이 다육이 하우스에 심각한 분위기가 감지됐는데,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떨어질 때 그럼 어떻게 플라스틱 포트 심어드려요? 아니면 플라스틱? 화분에 안 네, 치시고? 거기다가 플라스틱이? 봉랑이 그물 조금 한번 사볼까 하고 키워볼까 하고 온 건데 그냥 저거 살려고. 무슨 큰일 났나 했더니 마음에 드는 다육식물을 고르고 있었던 것. 그런데 다육이를 다루는 부자농부의 손길이 조심스러운데, 다육식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처음에 가장 욕심을 많이 내는 품종이에요. 방울복랑금이라고 하고, 요 정도 사이즈가 35만 원 정도 합니다. 또 생각하고 산 거예요. 진짜 너무 사고 싶어갖고.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매력을 알긴 아는데 하여간 예뻐요. 그러니까 일반 꽃보다는 훨씬 더 예뻐요. 이건 얼마짜리예요? 그건 8,000원짜리예요. 마음에 드는 거 다 비싸고. 어머니 다육이를 좋아하시나 봐요. 좋아해요. 다육이만 좋아하는 게 하초도 좋아하는데 이게 비싼 걸로 사면 죽이면 아깝고 싼 거 사서 죽이면 걸로 사서 해보셔야 돼요. 예.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예. 부자농부는 판매뿐 아니라 다육식물을 잘 키우기 위한 조언도 아끼지 않고 있다. 수입이 어떻게 돼요? 저희가 이곳에서 소매 판매 나가는 거랑 이제 거래처 도매 나가는 것까지 합치면 대략 1년에 1억 정도 됩니다. 도소매 판매로 연매출이 1억? 다육식물을 재배하고 판매해 연매출 1억을 달성하고 있는 나현우 부자농부. 20대 젊은 청년인 그는 어쩌다 다육식물의 매력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까?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입학을 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처럼 20살에 대학 가서 아직 졸업을 못했으니까 조금 학교를 오래 다니는 편이에요. 공부 이외에 뭔가 재밌는 걸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가 교직에 계시다가 퇴직을 하시기 전에 퇴직 이후를 준비하시면서 제가 이제 조금 도와드린 거예요. 도와드리면서 이렇게 옆에서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식물을 돌보는 것도 그렇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매번 새로운 방법으로 소통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게 제가 그걸 그렇게까지 즐거워할 줄 몰랐는데 정말 제 적성에 잘 맞더라고요. 삶의 재미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온 부자농부.
공부를 재밌게 한 덕에 명문대에 입학했고 또 다른 분야인 다육식물 재배에서 행복을 찾았다고. 제 주변 동기들만 봐도 정말로 남들이 알아주는 직장, 정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곳에 가서 멋있는 일을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지만 그거는 그 아이들의 인생인 거고요. 저는 제가 지금 당장 일을 하면서 즐겁고 이게 행복하기 때문에 이거 이외에 뭔가 내가 그때 이렇게 할 걸 하는 생각은 별로, 그런 생각은 별로 들진 않아요. 제가 재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때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도 그렇고 지금 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제가 재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부자농부는 진정한 삶의 행복을 찾았지만 어머니로서는 아들의 선택을 선뜻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다. 학교도 지가 원하는 데를 갖고 하니 좀 부모 마음은 다 그렇잖아요. 고생 안 하고 살기를 바라고. 아, 내가 괜히 이쪽에 끌어들였나? 그 생각이 들 때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반대를 좀 했는데 저희가 인생을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행복이라는 게 꼭 남들이 재는 잣대로 똑같이 재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들여다보면서 행복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그리고 또 그게 뭐 아주 수입이 나쁘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걸 또 할 수 있는 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든든한 가족들의 지지가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는 부자농부. 하지만 화훼인의 길은 순탄치는 않았다. 다육식물은 알면 알수록 어려운 작물이었던 것. 실험에 실험을 이어갔지만 실패는 거듭됐다. 공부하기가 쉽진 않죠. 저희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 공부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식물이 변하는 것만큼 기후도 빨리 변하거든요. 그거에 맞춰 나가야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뭔가 실험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계속 실험을 하는 이유는 제가 실험을 통해서 체득을 해야 손님들한테 설명이 가능해요. 단순히 글로 남이 정리해 놓은 걸 보는 거는 이게 실생활에 적용시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꼭 제가 한 번씩은 해보고 그걸 가지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손님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채광, 수분, 온도 등 유난히 환경에 따른 변수가 많아 항상 연구하고 실험한 후에 손님에게 설명한다는 부자농부. 그날 늦은 오후, 해가 넘어가려고 준비하는 이 시간에 뭔가 장치를 작동시키는데 뭘 켰을까 했더니 다육이들이 가득한 하우스의 천장이 활짝 열리는 모습. 시간이 지금 해가 넘어갈 때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차광을 열어줘서 이제 저녁 햇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나 자신을 아는 만큼 식물의 특성도 알아라. 햇볕을 좋아하는 다육이를 위해 시간대별로 볕을 쏘여주는데 흔히들 생각하시는 게 무조건 해를 많이 받으면 물이 예쁘게 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한낮에 뜨거운 해는 어느 정도 차광을 해주셔야 더 고운 빛깔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그냥 직광을 보여주고 낮에는 차광을 쳤다가 이제 다시 저녁 때쯤 되면 차광을 걷어서 저녁 해를 다시 보여주는 거죠. 이제 해가 질 시간. 늦은 오후에 햇볕도 쏘여주고 물을 주는 부자농부. 시간대별 채광만큼 물 주는 시간도 중요하단다. 물을 안 준다고 죽진 않는데 물을 제때제때 맞는 환경에 공급해 줘야 얘네가 제대로 성장을 해요. 그런데 아침이 아닌 해가 다 진 이 시간이 돼서야 물을 주는 이유가 뭘까? 날이 더워지고 나면 한낮보다는 해가 좀 지고 난 다음에 저녁에 주는 게 제일 좋고요. 겨울엔 반대로 이제 낮에 혹은 아침에 일찍 주는 게 더 좋고요. 여름에는 잘못하면 삶아질 수가 있고요. 너무 뜨거워지면. 겨울에는 잘못한 물 때문에 쉽게 얼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냉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맞추는 거고요. 여름엔 저녁에, 겨울엔 아침에 물 주는 것이 그의 노하우.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요리조리 다육이를 돌려가며 사진을 찍는 부자농부. 그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사진 찍는 이유가 있다고.
온라인 오픈마켓에도 이제 상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손님들이 보고 거기서 이제 주문을 합니다. 부자농부는 하우스에서 판매하는 것뿐 아니라 오지 못하는 손님을 위해 인터넷에서도 판매 중이다. 생물이기 때문에 공산품처럼 균일한 상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따로따로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고객들이 찜을 하고 그걸 이제 저희가 바로 발송을 해드립니다. 같은 품종이라고 똑같이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객체로서의 생물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진을 찍어 올린다고. 부자농부가 하우스에서 직접 분갈이를 해주고 판매하는 직거래가 아니라 택배로 받기 때문에 깔끔한 배송을 위해 흙을 털어주는 작업이 필수. 이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상품들을 택배로 보내드려야 해서 흙을 털고 포장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흙을 털어 다육이를 준비하는 부자농부 뒤로 다육이를 열심히 돌돌 포장하는 부자농부의 어머니. 뾰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이제 손톱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게 망가지면 예쁜 모양이 훼손이 되니까 훼손 안 되게끔 하려고 솜을 위에다 좀 넣어주고요. 근데 휴지로 좀 많은 이유가 있어요. 휴지로. 충격에 잎이 부러질 수 있어요. 사실 이건 저희가 중국 딜러분들한테 배운 부분이기도 해요. 이렇게까지 저희가 휴지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진짜 이렇게 던져도 괜찮더라고요. 훼손이 안 되고. 솜과 휴지로 정성스럽게 포장한 다육식물들.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박스에 신문지까지 꼼꼼하게 포장하면 배송 준비가 끝난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판매하면 매출은 어느 정도일까? 저희가 1년에 한 6천만 원 정도 온라인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온라인 판매로 1년에 6천만 원? 도소매 온라인으로 연매출 1억 6천만 원의 고소득을 내고 있는 나현우 부자농부. 잠시 후 다육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던 그가 다육이들을 뒤로 하고 어디론가 향하는데 다육이 하우스와 그리 멀지 않은 이곳 뭐 하는 곳일까?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 뭐예요? 저희가 이제 여주에서 오랫동안 거래해온 농장 사장님이신데 제가 좀 필요한 종자들이 있어가지고 구하러 왔어요. 다육이를 번식시켜 키우기도 하지만 필요한 종자를 구입하기 위해 이곳을 종종 찾는다고. 보통 우리 농민들이 왔을 적에는 뭐라 그럴까 어떻게 열심히 한다 그럴까 또 지식도 저 나이에 많고 그러니까 남보다 지식이 좀 많아요. 이 다육에 대해서. 젊은 나이지만 오랜 경력을 가진 농부 못지않게 열정이 대단하다는 부자농부. 주로 뭐 바로 팔 물건이 아니고 좀 키우거나 종자로 쓸 물건들을 구하다 보니까 얼마나 새끼들이 많이 달렸는지 아니면 뭐 얘네 이제 뿌리 상태나 줄기 상태가 어떤지 이런 걸 주로 보는 편입니다. 마음에 드는 다육이를 가득 싣고 하우스로 돌아가는 부자농부. 들어가세요. 네. 갈게요. 네. 수고들 했어요. 나현우 부자농부는 필요한 다육이, 특별한 다육이가 있는 곳이라면 전국 어디든 찾아간다고. 그날 오후 갑자기 시끌벅적해지는데 오랜만. 조용한 다육이 하우스의 정막을 깨며 등장한 주부들. 부자농부와 친해 보이는데 혹시 손님인가? 손님분들 맞으시고 이분들은 여기에 이제 다이를 빌리세요. 자리를 빌리고 본인들이 여기서 본인 식물을 키우고 이제 동호회처럼 모여서 주말에 와서 차도 마시고 수다도 떨고 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동호회처럼 이곳에 모인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세 번째, 손님과의 소통은 소득 증대의 길이다. 다육이 하우스 한쪽에 마련된 이 공간에서 다육이를 키우는 마니아들과 정보도 공유하며 소통하고 있다는 부자농부. 집에서 키우시면 되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서는 관리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집에도 또 있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여기 매장에 있는 거는 집에서 키우는 거하고 또
틀려요. 이 하우스 이 환경 때문에 더 빛깔도 좋고 병균도 좀 덜 하고. 집에서도 키우지만 최적의 환경에서 다육이를 키우기 위해 주기적으로 방문하며 물도 주고 관리한다는 단골 손님들. 그런데 이런 공간은 왜 만들었을까? 더 예쁜 모습, 더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한테 이제 문의가 들어오죠. 혹시 자리가 있는지. 저희가 자리를 빌려드리고 본인들이 와서 식물 관리는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하시되 저희는 환경 관리를 다 해드리는 거예요. 한 자리에 저희 한 달에 받는 게 7만 원입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이상 수입이 되니까 적은 양은 아닙니다. 자리 대여로 한 달에 200만 원? 도소매 온라인 하우스 자리 대여로 연매출 1억 8천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는 부자 농부. 주기적으로 방문해 친목도 다지고 좋은 에너지도 나누며 다육식물 정보도 공유하는 게 소소한 삶의 행복이라는 사람들. 사장님 얼마나 말씀 잘하시는데 서울대학교 다니시는데 그래서 말 잘하잖아요. 완전 박사예요. 모르는 게 없어요. 이런 수천 가지 종류도 거의 다 알고 이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야지 좋고 뭐 이런 것도 다 알고 배울 게 많더라고요. 나이는 어려도. 부자 농부는 손님들과의 소통을 위해 항상 연구하고 실험하는 것을 놓을 수가 없다고. 나현우 부자 농부의 성공 비법은 머릿속 지식을 몸으로 실천하고 나 자신을 아는 만큼 식물의 특성을 알기 위해 노력한다면 작물은 아름다운 자태로 보답할 것이다. 손님과의 소통은 소득 증대의 길이니 끊임없이 소통하라. 연매출 1억 8천만 원을 달성한 나연호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확인 완료. 제가 아직 부자거나 성공했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장님의 말을 빌자면 부자라는 건 일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돼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다육이를 키우는 나현우 부자농부. 그의 뜨거운 열정으로 만드는 멋진 미래를 기대해 본다.